하나, 둘. 자, 오늘 요거 방송이 좀 방적이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블로그 소통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통 방송. 자, 관심 있는 게 자동화죠. 자동화. 자동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이게 알림이 어디서 왔지? 알림이 띵 소리가 났네. 사운드.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트림 선택을 해야 되고, 자, 새로 고침해서. 자, 오늘은 그 블로그를 하는데, 자동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게 자동화 가능한 이야기인가? 과연 이게 티스토리에서 가능한지, 아니면은 다른 블로그에서 가능한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요. 자, 개념만 파악하면 되겠죠. 어떻게 자동화 된다는 거. 결론은 자동화 됩니다. 되는데, 방법적인 문제인 것 같네요. 방법적인 문제. 그래서 자동화 이전에 어떤 글을 써야 될까, 이제 그게 제일 문제죠. 어떤 글을 써야 될까. 또 어떻게 이거를, 자동화되면 뭡니까? 글 주제가, 그냥 잡블로그처럼 쓰면 안 되죠. 그럼 언제 써야 되나? 이런 문제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블로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요거 아주 핫한 인사이트 될 것 같은데요. 자동화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블로그 쓰기가 자동화 가능한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결론은 뭐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문제가 좀 있죠. 자, 제가 여기 티스토리 위주로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티스토리입니다. 티스토리 위주로 글을 쓰고 있죠. 근데 초부터 제가 티스토리 글을 쓰자마자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걸 자동화하면은 편할 텐데 왜 내가 매일매일 쓰고 있나? 네, 이런 생각부터 들죠. 그래서 왜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매일매일 글을 쓰지라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이게 저도 초짜이기 때문에, 초보기 때문에, 그, 처음에 이거 블로그를 써서 어떻게 광고를, 키워드를 노출을 해서 어떻게 이거를 수익으로 가져갈까? 이게 참 고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를 하고 싶어도 사실 이게 키워드를 내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완전한 완벽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자동화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글을 올리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자동화하기가 쉽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블로그 쓰시는 분들은 이제 각자가 이제 뭐 글을 좀 정리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글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인간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근데 이제 자동화해서 막 글만 생산해 낸다고 해갖고 또 그게 정답이냐? 아니죠. 그래서 자동화를 하는 거는 나중에, 저도 이제 지금 1년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동화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를 위해서. 그래서 근데 자동화 하려면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써야 될까? 또 어떤 키워드를 주제로 해서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지?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거를 자동화를 할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직 키워드도 정립도 안 됐고, 저도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초짜죠. 초보라서.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걸 매일매일 작성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화라는 어떤 그런 어렴풋한 꿈을 꾸게 되죠. 근데 이제 최근에 메이크라는 게 나와서 자동화 되긴 된답니다. 근데 메이크 이전에도 자동화는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블로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거 매일매일 내가 적어서 뭐 365일 매일매일 일 포스트 하려면 얼마나 지겹습니까? 가당치는 않죠. 네, 그래서 그게 엄청 힘든 일이지만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 본인이 내용을 알고 시작을 하면은 이게 자동화가 너무 하기 쉽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죠. 그 메이크라는 프로그램을 안 통하고도 자동화가 됩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다, 자동화하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를 적어야 될까? 콘텐츠를 뭘 해야 될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화는 분명히 됩니다, 앞으로. 자동화는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자동화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냥 막 왜 우리 그 뭐죠? 직구하듯이 뭐 해외 구매 대행하듯이 닭등이라 그러죠. 닥치고 등록하면 된다 그러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키워드를 진짜 효율적인 키워드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걸 주로 더 등록을 해야지 돈이 되는 거지, 뭐 이것저것 다 올린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글만 많다고 해서 돈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불리하겠죠, 그런 글들은. 그래서 아니 생활 정보 같으면 괜찮을 거예요. 생활 정보는 뭐 계속 올리면은 그게 또 어느 한계가 오겠죠, 근데 결국은. 한계가 올 거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자동화할 거니까.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동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개념 정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오늘 한번 챗GPT한테 쭉 얘기를 풀어 봤습니다. 풀어 봤는데 자, 블로그 자동화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티스토리는 안 됩니다. 원래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동화해서는 안 되는데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법은 찾아 놨습니다. 요거 제일 끝에 내려가면은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방법이 나옵니다. 나오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블로그 자동화하는 거 한번 개념 정리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도구가 뭐 있을까? 네, 보통 RS 피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RS 피드가 있고 오픈 AI API가 있어야 되고 또 블로거 이거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거죠. API 생성된 거를 자동으로 게시한다는 거. 그리고 메이커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거는 구독해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내용 가지고 프로그래머한테 맡겨도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지죠. 글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이제 그 문제가 요게 딱 걸립니다. 여기서는. 저도 이거를 예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하다가 말았습니다. 블로거락 하는 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근데 이미지까지도 등록은 되는데 완전한 아직까지 자동화는 안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얘 말미에 가면은 제일 끝에 가면은 결국 자동화는 티스토리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 티스토리 정책상 이게 정책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를 제가 지금 조사를 못 했는데 아마 정책이 어긋난다 그러면은 아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또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거 구글이란다. 그 블로그를 쓰는 데 있어서 자동화하는 거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매일매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를 대신 컴퓨터가 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돌리면 되죠. 계속 전기 켜 놓고. 컴퓨터만 켜 놓으면 지 알아서 혼자 돌아가니까.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요 개념 정도 오늘 개념 정도 잡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래서 요거 제목도 자동화가 가능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죠. 자, 결론은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동화 프로세스죠. RSS 피드 요거 불러와서 RSS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블로그에 가도 여기 RSS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가 RSS냐면은 요런 내용들이죠. 자, 요거 제가 요거를 한번 복사해 볼까요? 얘를 가져가 볼까? 여기 뒤쪽에 RSS라고 치면 됩니다. 그냥. 네, 별거 없습니다. 슬래시하고 네, 영문으로 RSS 이렇게 치면은 요게 RSS입니다. 네, 요거 닫게 하고요. 자, 요게 피드죠. 피드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불러옵니다. RSS라고. 자, 그러면은 이 내용 가지고 이제 불러와서 글을 챗GPT한테 맡겨서 글을 쓴다는 얘기인데 자, 요런 주제를 이것도 얘기는 맞습니다. 얘기는. 근데 이제 요런 주제들 가지고 여기 RSS 마지막 티스토리닷컴에서 슬래시하고 RSS 집어넣으면은 모든 형태가 이렇게 다 변합니다. RSS 이거는 다른 분들에게 대중들에게 구독하도록 예, 공유를 하는 거죠. 공개하는 거니까.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근데 무조건 카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중복이 되면은 또 품질이 또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요. 자, 그게 RS입니다. RSS죠. 자, 그래서 요런 메이커, 좌표 뭐 이런 것도 조금 복잡하긴 뭐 어려운 용어인데 요거는 일단은 RSS 피드를 감시를 하고 글이 올라오면은 그걸 주제로 해서 글을 자동으로 등록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오픈 AI죠. 챗GPT죠. 챗GPT에서 활용한 글을 생성을 하는 거죠. RSS 불러와서 오픈 AI를 통해서 글을 요런 식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 게시. 그리고 여기는 블로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말고 이제 블로그도 되지만은 여기도 저도 한번 사용해 봤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전부 영문이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용을 안 하는데 그래서 요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과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동화 프로세스죠. 네, 과정이니까. 자, 첫 번째 RSS 피드 감시를 하죠. 그 다음에 오픈 AI를 통해서 이제 이용한 블로그 글을 생산합니다. 자, 블로그 API를 활용해서 자동 게시, 그리고 게시 완료 후 로그 기록, 피드백 처리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네 단계죠. 간단하죠. 심플합니다. 자, 여기 원본 데이터가 있고 원본 데이터를 이제 메이커를 통해서 네, 뭐 사용을 해서 네, 오픈 AI를 통해서 블로그에 게시한다는 거.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요거 그 프로그램도 아마 여기 다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챗GPT 통하면은 프로그램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굳이 요렇게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공개를 할 텐데요. 자, 그래서 블로그의 이미지와 설명은 어떻게 추가하나요? 라고 했죠. 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 코드까지 다 있죠. 네, 요게 그 챗GPT를 이용해서 이미지 생성해서 네, 그 이미지를 생성하고 또 HTML 포맷으로 해서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코드는 그냥 챗GPT한테 물으면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요건 통과하고요. 자, 전체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RS 피드에서 새로운 피드 항목을 발견하고 오픈 AI에서 글을 작성하죠. 그다음 이미지 생성하고 자, 블로그를 통해서 네, 글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요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요런 과정. 자, 요게 이제 전체적인 자동화를 하기 위한 구조죠. 구조기 때문에 요런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 내용은 제가 채팅창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카피하셔서 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요? 아, 초과됐네, 또 글이. 글이 또 많다고 초과됐네요. 자, 그러면은 조금 잘라서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보죠. 네, 전체 선택하고 붙여넣기.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게시 및 확인까지 이제 완료가 되겠죠. 네, 복사하고 여기서 붙여넣기. 자,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자동화 플로우로 네, 제가 제공을 해드렸고, 또 이제 블로그 말고 좀 어려운 거, 티스토리가 쉽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를 얘를 가지고 블로그에서 이제 마크다운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요거 물어봤습니다, 제가. 마크다운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항상 티스토리에 마크다운 형식으로 불러와서 글을 입력하는 거죠. 그 형식이기 때문에 요것도 가능합니다. 마크다운 형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쉬운 거는 사실 마크다운 형식으로 불러와서 글을 작성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걸 자동화하는 게 제일 좋겠죠. 오늘 좀 내용은 좀 복잡한데 어려운 용어가 있지만은 기본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능한데 요거 한번 쭉 내려 보겠습니다. 내려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생략해 가면서 자, 요거는 이제 워드프레스 블로거라는 것도 있고 구글에 또 워드프레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자동화하는 방법 해서 요거를 한번 제가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자동 포스팅이 된다는 거. 그래서 과정은 좀 복잡해도 가능하다는 거. 근데 요거 요렇게 하면 비용이 좀 듭니다. 워드프레스 사용도 해야 되고, 네, 따로 그 저기 뭐죠? 닷컴 따로 자기 사이트를 구매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티스토리를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했는 걸 경험을 가지고 독립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어 처음부터 이거를
워드프레스나 블로그에서 하게 되면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안 드리고요. 처음에는 티스토리에서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저쪽 워드프레스나 블로그로 이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하시고, 최소한 1년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가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픈AI를 통한 블로그 포스팅이라고 되어 있죠. 파이썬 코드입니다. 자, 파이썬 코드라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니까 요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연동하는 거고, 잠깐만 요게 아니고 제가 보여드릴 거는, 자, 여기 요 내용도 아닙니다. 요 내용도 아닙니다. 요 내용도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통과하고요. 자, REST API 하는 거는 홈페이지, 개인 홈페이지에 제가 작업을 했을 때 가능한지를 제가 물어봤는 거예요. 자, 티스토리 나오죠, 이제. 자, 티스토리에 그 자동화 REST API를 활용한 자동화 포스팅, 자동화 방법이죠. 요 내용입니다, 결국은 요 내용인데, 자, 티스토리 API는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 자동화 방법은 또 통과하겠습니다. 자, 지금 티스트 API는 올해 아마 2월 달에 종료가 된 것 같아요. 종료가 돼서 이 내용은 사용이 안 되겠죠. 자, 블로그 이미지 추가하는 것도 다 되고 하니까. 자, 그럼 API 말고 어떤 방법이 있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인가? 네, 포스팅을 가능한 대체 방법이 나오죠. 자, 요겁니다. 자, 요거 셀레니움 하는 게 웹 자동화입니다. 요게.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여러분들 구글 프로그램, 구글 크롬이라고 쓰시죠. 구글 크롬을 쓰는데 얘가 그 자동으로 셀레니움이라 하는 그 뭐죠?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구글 크롬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켜지고 나서 로그인도 합니다. 로그인하고 또 댓글도 달고 글도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근데 이게 자동화는 자동화입니다. 근데 이제 매번 그 구글 크롬을 열어야 된다 하는 거 문제점이 생기죠. 구글 크롬 안 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이고, 요거는 이제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오픈하고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작성하는 건데 본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파이썬이 대신 작성해 줍니다. 요게 가장 쉽습니다. 가능이라 돼 있죠. 가능이라 돼 있는데 됩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은 아주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요거는 통과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앱 자동화 일부 가능하다 있는데 요건 통과해야 되죠. 자, 이메일을 통한 자동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요 내용이 1번입니다. 결국은 1번으로 해서 1번 그 셀레니움 웹 자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파이썬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와닿는 문구죠. 근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거 굳이 몰라도 됩니다. 네, 결국은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설정만 해놓으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자, 가능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셀레니움이죠. 또 이게 아마 파이썬에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티스토리 자동 포스팅 브라우저 자동화로 돼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웹 브라우저를 자동화해서 그 웹을 켭니다. 그냥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켜져요. 아무도 손대도 않는데. 그리고 웹이 그 브라우저가 켜져서 거기에 로그인하고 글 작성하고 포스팅 클릭까지 완성까지 눌린다는 얘기입니다. 신기하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저도 이거를 시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단 이제 하루에 몇 개를 이제 쓸 거냐 이 얘기죠. 이게 너무 자주 쓰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그 티스토리에서 이거를 정책상 그 막아두고 있는지, 아니 정책상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 티스토리를 정지를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이제 그게 계정을 정지를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 문제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놓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대놓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상관이 없을 텐데, 이제 이거를 뭐 그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통한 자동화는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의 있죠. 티스토리 정책에 따라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죠. 여기 보면은. 근데 요 내용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티스토리 정책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게 차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여러 글들, 다른 사람들 글들 보면은 어떤 것들은 차단이 되는 글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은 요 문제만 아니라면은 요것도 가능하다는 얘기. 근데 하루에 1개 정도 쓰는 거는 상관이 없겠죠. 하루에 뭐 100 개씩 글을 100 개씩 올린다든가 뭐 최대한 뭐 계속 뭐 쉬지 않고 풀로 가동한다든가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런 문제들. 그래서 요 문제가 있으니까 요건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코드입니다. 코드. 셀enium 설치하는 코드. 그리고 크롬 웹드라이버 다운로드 해야 되죠.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셀레니움을 이용한 티스토리 로그인과 글 자동화 코드입니다. 네, 이것만 있으면은 그냥 글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요렇게 다 여러분들 요거 캡처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네, 요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뭐 여러분들 챗GPT를 통해서 분명히 이거는 얻을 수 있는 정보니까요.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물어도 대답은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흐름. 셀레니움이라는 걸 통해서 자동화하는 흐름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셀레니움이 실행이 되죠. 그럼 티스토리 로그인이 됩니다. 웹 브라우저가 켜져서. 그 다음에 블로그 글쓰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목, 본문 입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발행 버튼 클릭, 그리고 자동 업로드가 끝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셀레니움을 할 때. 자, 요거는 제가 복사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카메라가 꺼졌죠? 네, 잠시만요. 제가 배터리를 제가 바꿔 끼워야 되겠네요. 자,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배터리를 잠깐, 네,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꺼졌나? 예, 여기, 배터리가, 네, 카메라가 꺼져서. 여기는 나오는데, 카메라 이제 나왔나? 나오나요? 상관없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카메라가, 제가 카메라가 제가 꺼지는 바람에, 이게 꺼졌는 거 아니야? 여기 켜진 거고. 됐습니다. 예, 착각했네요. 자, 왜 착각했냐면은 제가 여기 그 컴퓨터 카메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제가 카메라가 갑자기 꺼져서 오해를 했네요. 자, 그래서 요게 최고입니다. 셀레니움으로 하면은 저도 검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동화하는 거. 벌써 자동화 다 됐죠. 자, 자바스크립트로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요거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요 내용도 에피니움이라고 돼 있죠. 요것도 제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요 가능한다고 돼 있습니다. 에피니움도. 근데 요게 결론은 여기 보시면은 모바일 자동화가 요게 제일 난이도가 제일 높다 그러죠. 자,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셀레니움 브라우저 자동화 요게 가능성이 난이도가 한 별 4개짜리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좀 쉽다 그러네요. 근데 요거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요거는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요거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시려면은 사실 이 키워드를 뭘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하죠. 아니, 자동화 해놓으면 뭐합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중요하죠. 자동화를 하더라도 그러면 전처리 텍스트를 어떻게 전처리할 거냐 요 내용입니다. 요것까지 제가 질문을 다 했습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왜냐면은 어떤 글을 내가 작성을 해야 될까? 글을 모아야 됩니다. 내가 이미 이 챗GPT를 통해서 글을 모아 놔야지 어떤 주제, 가령 뭐 생활 꿀팁이나 생활 정보든 또는 뭐 정책이든 이런 글들을 미리 모아 놔야지 이게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안 하더라도 되는데, 근데 이제 효율적인 그 수익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자기만의 글을 따로 모아야 됩니다. 모으는 게 최선이죠. 그리고 나서 그 글을 가지고 이제 해마다 써먹는 겁니다. 네, 연도가 바뀌면 연도 바뀐 대로 또 써먹고. 그래서 자기가 블로그를 쓰고 있다 그래도 그게 공개된 건 있어도 따로 모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씩 백업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업을 해 두게 되면은 어떤 글이 수익이 난다는 거를 처음에 저도 이제 블로그 하는 잡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이 어는 게 어떤 글이 수익이 난다 하는 걸 압니다. 근데 수익이 안 나는 글들도 있죠. 그런 건 두 번 다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는 글들만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철저하게 모아 두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동화 실행할 때
그때 이거를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수익이 빨리 오르겠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티스토리 자동화를 위한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라고 합니다. 요거를 텍스트를 어떻게 모아야지 이거를 나중에 챗GPT나 또는 자동화하기 편한 글들이 될까?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거는 기초 작업입니다. 기초 작업. 데이터를 텍스트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제이슨 파일로 할 거냐? 뭐 등등등 있지만은 제일 좋게는 텍스트 파일이 제일 좋겠죠. 읽기 쉽고. 네. 본인들이 전부 다 이걸 사용하기 좋다는 얘기 여기 있네요. 자, CSV 엑셀 파일로 하는 경우가 있고 CSV 파일로, 제이슨 파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텍스트도 있죠. 자, 텍스트가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기 제일 좋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글을 백업을 해서 항상 모아놔야 된다는 거. 네, 수익이 잘 나오는 거는 항상 글을 자기 것만 해서 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두게 되면은 나중에 자동화하더라도 돈을 쉽게 네,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 네, 셀레니움이나 자바스크립트,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셀레니움을 통해서 자동할 때 파일로 저장된 거를 자동으로 불러와 블로그에 업로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글들을 모아야 된다는 거. 그게 포맷 지원하는 게 텍스트 파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거는 무시하겠습니다. 자, 요거 텍스트 파일도 되고 뒤에 MD 파일 하는 게 있죠. 네, 요게 마크다운 형식입니다. 요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다릅니다. 요거는 또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텍스트 파일로 기본적으로 글을 모아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 텍스트 파일을 어떻게 모을 건가? 요거는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글들 중에 어떻게 모아야 될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컴퓨터 하나를 아예 통째로 그 글을 모으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로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하고 있는데, 조금 텍스트가 좀 많이 모이긴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7, 8개월 됐나요? 작년 6월 달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그 텍스트 파일을 지금 모으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앞으로 자동화할 거니까. 그래서 그 텍스트 파일을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주제를 어떤 주제를 할 건지는 이제 제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필요 없는 거는 삭제하고 돈 되는 것만 딱딱 모아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요게 전체 과정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과정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몇 번 듣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내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구조도 알아야 되지만은 '어떤 과정을 내가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무조건 이제 매일매일 뭐 챗GPT한테 글 써 달라고 하면 글이야 써 주지만은 끝도 없죠. 네. 그렇게 하면은 네,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동화한다 생각하시고 자기만의 글을 모아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내용까지 그게 핵심이죠, 오늘. 자, 그래서 전처리하는 방법은 여기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해 주니까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 전처리하는 방법 있죠. 네, 텍스트 전처리하는 방법을 코드 요거 복사해서 실행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는 요렇게 텍스트 파일로 해서 파이썬이 프로그램이 작성을 해 준다는 겁니다. 자, CSV죠. 엑셀 파일이죠. 엑셀 파일로 전체라는 방법에서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블로그를 아마 다 쓸 겁니다. 나중에 블로그로 작성을 할 텐데요. 순서대로 내가 제이슨은 또 통과죠. 네, 여러분들 하기 어려우니까. 자, 마크다운 전처리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티스토리 쓰는 게 전부 다 마크다운 형식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샵이 붙죠. 샵이 요게 제목이죠. 샵 하나 붙으면 제목, 그다음 샵이 두 개 붙으면 헤드라인이죠. 두 번째 헤드라인이 되죠. 그죠? H2가 되죠. H2. 세 개가 붙으면 H3가 됩니다. 네, 헤드라인 3. 그래서 소제목, 중제목 하기도 합니다. 요 부분. 자, 그래서 요렇게 마크다운 형식으로 글이 완성이 되는 거 이제 견본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자동화 흐름. 요거를 제가 카피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도 조금 어렵긴 어려운데 일단은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네, 요거를 복사를 하셔서 요 내용 가지고 챗GPT한테 맡기면은 글을 써 줍니다. 글을 잘 써 주겠죠. 자동화 흐름이니까. 자, 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내용 자동화를 가능한지. 자, 결론. 텍스트나 또는 엑셀 파일, 제이슨이나 마크다운 등을 해서 데이터 형식으로 처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크다운을 다시 HTML로 변환하고 자동 블로그 포스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셀레니움이죠. 요거 처음에 말씀드린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죠. 네, 티스토리 자동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책성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찾아봐야 된다 하니까 아직 여러분들 이게 합법적이 아니라 가령 티스토리의 정책에 아직 어긋나는지 안 나는지 지금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 자, 그리고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 기반으로 여러 글 자동으로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일단은 결론은 된다는 겁니다. 자동 포스팅이 완벽하게 자동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효율적인 전체를 통해서 티스토리 자동화 포스팅을 완벽하게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 더 물었죠. 챗GPT 블로그 작성 마크다운 형식을 저장하는 방법은 하니까 그 방법도 있죠. 자, 챗GPT로 블로그 글을 마크다운 형식으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 포맷 예제 요런 거는 이제 살펴보시면 될 테고. 자, 요런 내용들은 제가 글을 전부 다 블로그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실행하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거를 블로그로 작성을 할 텐데요. 자, 요거는 뭐죠? 요거는 저장하는 거죠. 챗GPT에서 마크다운 파일로 저장하는 거. 네. 윈도우나 뭐 리눅스, 네, 또는 맥에서도 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요거 오늘 주제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이죠. 결론. 자,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결론은 마크다운 파일로 저장을 해서 챗GPT한테 그 파일로 저장하고 파이썬으로 자동 저장 그리고 자동 생성 그리고 터미널에서 실행 그리고 뭐 HTML 등등 해서 자동 블로그 업로드 된다는 거. 자, 셀레니움을 통해서 요렇게 된다는 거를 이제 결론은 났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죠? 핵심은 요게 글이 자동화가 되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어떤 글을 쓸 건가? 자동화되면은 앞으로 글을 써서 수익은 반드시 생기겠지만은 그럼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작성할 건가? 보험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은 뭐 금융 이야기를 할까? 또 가령 스포츠 이야기를 할까? 드라마 이야기를 할까?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글을 쓸 건가?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직접 글을 써보면 합니다. 써보면은 반응이 오죠. 자, 그게 여기 통계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티스토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티스토리 가시게 되면은